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슬기로운 재무생활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이 시간 부자로 만들어주는 새는 돈 막는 본드걸 최지혜입니다. 새는 돈 막아주는 제임스 본드 김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드 지혜 제임스 종후.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뵙고 금요일에 또 뵈니까 반가운데 오시면서 종후 전문가님, 지혜 전문가님한테 혼난 거 아니죠? 왜요? 뭔가 이렇게 주눅 든 것 같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야? 지혜 전문가님이 조금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종호 전문가님이 항상 혼나고 오시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편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주간의 고민들 먼저 해결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고민 하나씩 던져드리며 시작하죠. 2644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입되어 있는 치매보험이 있긴 한데요. 진행이 조금 더 된 후에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치매 진행이 많이 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실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거는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 네. 청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을 미리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삼촌이내 친족을 말하고요. 네. 이 제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니까 미리 어머님과 보육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 서류는 회사별로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입한 회사의 청구 신청서, 그리고 계약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신분증이 두 분 거 다 필요하고 네. 청구 신청서랑 가족이라는 관계 증명서 요게 필요하다는 건데 치매 보험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에 걸리고 나면 네. 내가 뭐를 가입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치매 보험에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라는 거를 이용을 하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가입을 할 때부터 대리인 지정을 해 두는 건지, 만약에 안 돼 있는 분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처음부터 가입할 때 네. 지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만약에 못했다면은 보험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하니까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두 개가 모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모두 어머님이라면은 네. 치매 발병 후에 자녀가 대신 청구하려고 해도 자녀는 청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가 불가능하고. 네. 근데 그렇다고 청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머님의 성년 후견인이 되면 되는데 이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건 발병 전에 꼭 대리인 지정을 해두셔야 돼요. 네. 네. 치매보험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또 가입도 많이 해두시는데 요거 대리인 지정하는 거 지금 중간에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강한 게 제일 좋고요.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5335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상해보험이 하나 있네요. 이걸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해? 아쉽게도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질병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M으로 코드가 나오는데 그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상해 보장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약관상 상해의 정의가 급격하고 또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아버님께서 다른 종합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후유장애 특약이나 뭐 질병수술비 특약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고요. 후유장애 특약 가입되어 있으시면 가입 금액의 보통 20-30%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상해가 아니라 이제 질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사연 주신 5335님께서 질병보험도 있으셨다면은 보장받으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질병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실 땐 종수술비 넣잖아요. 1, 5종 수술비, 1, 3종 이런 종수술비가 있으실 테고 그냥 그 숫자가 써있지 않은 질병수술비 이것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받으실 수 있으시고 보장받으실 수 있고 네. 말씀드린 아까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조금씩 받으실 수 있는데 금액이 좀 작아요. 네, 치료받는 비용보다는 금액이 작아서 특약으로 이제 관절을 주요 보장으로 하는 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단금이 좀 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니까 한번 아.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그렇겠구나라는 건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또 예상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주제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정확히는 자녀가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 보험 2탄이에요. 아, 빠라밤. 네. 지난주에 저희가 1탄으로 이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그죠. 최근에 많이 들어온 질문을 보니까 아무래도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부모님 보험이 노후에 편찮으시더라도 대비가 잘 되도록 가입이 돼 있는 건지 그렇게 점검을 부탁하시는 자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키분들 오늘도 부모님을 위해서 귀를 쫑긋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습니다. 특히나 무릎 관련해서는 퇴행성 질환의 한 종류잖아요. 연세 드실수록 더 걱정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실제 장년층 다빈도 수술 순위를 살펴보면은 제일 많은 게 역시 노년 백내장이고요. 네. 말씀드린 무릎 관절증과 추간판 장애 그리고 척추병증이 나란히 6위부터 8위 안에 들어 있어요. 모두 노화로 인해서 하는 수술들이고 2위에서 5위는 치질이나 치액, 담석, 맹장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보험에서 보장받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치료가 한 번에 되지 않는 질환들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눈이나 허리, 뭐 이런 무릎 이런 관절 부위는 그동안 오래 사용하셨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이 닳아 있죠.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한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노인성 질환이 결국은 사실 피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주를 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로한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시다 보면 막 계속 굽히고 일어섰다가 아이를 들고 옮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애들이 또 가만히나 있나요? 그럼요, 네, 정말 육아는 젊은 사람들이 하기도 힘든데 부모님들이 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관절 연골 자체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없어서 네. 70% 이상 마모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네,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질환이 많이 진행됐을 때 그때 짜릿한 통증을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결국에 초기에는 관절경 수술을 하고 중기에는 연골 재생 치료 그리고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주로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초기에 하는 관절경 수술은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요. 이제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넣어요. 그래서 관절 속에 손상된 부위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진단도 하고 얼마나 진행됐나 확인도 하고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에요. 네. 또 중기에 이제 줄기세포 연골재생 치료는 이제 혹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받았다고 한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제 용어로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치료예요. 카티스템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렵죠? 좀 어렵네요. 네. 이 연골 재생 치료는 태아의 탯줄, 제대열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주성보로 하는 치료제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직접 주입해서 치료하는데요. 네. 이 수술은 이제 관절 질환 말기죠. 인공 관절 수술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수술이고 신체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네, 혹시 제가 깜빡할까봐. 네, 이제 카티스텐 같은 경우에는 타가줄기 세포고, 그리고 또 다른 치료로는 연골재생 치료 중에 자신의 골수를 이용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넣는 거죠, 재생 세포를. 네, 그래서 두 가지니까 조금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인공관절은 그 사용 가능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최대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5, 60대 초중반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60대 중후반에서 70대부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도 결국 호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마지막 이제 선택지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손상된 연골을 다 이제 긁어서 절제를 해서 금속과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이제 인공관절을 뼈에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기존 내 연골 대신에 새로운 인공관절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거를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내 몸이 그렇게 해서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수술들은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절 관련 수술들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쭈디가 잘 보셨어요. 비싸구나. 그렇죠. 머뭇머뭇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관절 수술 비용이요 비급여가 맞습니다. 네, 히딩크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카티스템의 치료 비용도 줄기세포 한 병에 평균 700만 원, 뭐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비싼 대신에 그래도 실손 적용은 되니까 청구하시면 70% 전후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상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도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800만 원 전후 로 보시면 됩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요거를 또 로봇 수술로 진행하면은요 한 4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실손의료비 비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자기 부담금이 더 세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세. 받을 수 10%, 있는 돈이 20%. 더 적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나 이런 수술들은 치료 후에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돼서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술 받고 실손 청구를 하면 자기 부담금은 적어도 한 3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고요. 재활 치료 비용까지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관절 관련 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절 관련 보험이라 그러면 어떤 보험인 거예요? 정확히 보장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네. 이게 무릎 연골 재생 치료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진단비입니다. 좀 길죠. 이름이 기네요. 네. 진단금으로 이제 최대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65세 이후부터는 이제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65세 이전에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줄어든다라는 게 65세 이후에 가입했을 때 줄어든다라는 네, 거죠?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65세가 넘어가면 최대 4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럼 보험료 자체는 어때요? 보험사마다 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60세 기준 남성은 약 3만 원대 정도 되고요. 여성은 4, 5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의 수술 빈도수가 남성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는 여성분들이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앞서 3부에서는 자녀가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 보험 그중에서도 제2탄 관절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밤. 퀴즈 정답을 이렇게 바로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 4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직접 만나 고민 해결을 해주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오늘 이어질 두 분의 솔루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요즘 허리에 무릎까지 아픈 데라 농사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이 드네요.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저와 남편 또 아들과 손자까지 총 4명의 보험료를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거든요.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게 버거워도
나중에 아들과 손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동네 언니의 권유를 받아서 보험들을 가입하긴 했는데요. 아무리 저축이 된다고 해도 한 달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계속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액도 보장도 제대로 정리해서 더 이상 보험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보험료도 엄청 나고요. 그거를 또 혼자서 다 부담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철원까지 가서 어머님 포함 가족들의 보험을 다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보험료는 어머님 40만 원, 아버님 44만 원, 아드님 73만 원, 손자분이 66만 원. 이렇게 총 22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와,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의 사연을 살펴봤지만 보험료를 혼자서 220만 원을 매달 아니 어머님 무슨 일 하세요? 아니 농사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버세요? 아니, 그쵸. 도대체 보험은 또 뭘 가입하고 계시길래 그렇죠. 너무하네. 그렇죠. 저희가 딱 보기만 해도 보험료가 후덜덜. 아니 가족들이 너무하네. 그렇죠. 아니, 어머님한테 너무 부담을 네. 주니까. 일단 우리가 아무리 그래 보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유지할 정도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험료와 납입 기간을 정한 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정말.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매달 20만 원 납부하는 종신보험이 일단 있으셨어요. 그리고 11만 원의 종합보험, 또 4만 원 정도 되는 이제 4세대 실비, 그리고 암보험 5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종신보험 20만 원짜리는 사망만을 보장하는 보험이었어요. 이것 또한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11만 원짜리 종합보험은 혈관 질환이랑 수술비 보장하는 이제 종합보험 일종의 건강보험이었고, 나머지 5만 원 암진단금은 암진단금 1,000만 원만 들어있는 암보험이었습니다. 일단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네. 많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어머님 경우 이제 종합보험이랑 암보험은 네. 가입하신 지가 12년이 넘어서 오래 되셨네.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네. 이제 가입 당시에 보험료보다 이제 저렴하게 설계하기가 불가능해서 그리고 12년간 납입한 기간이랑 보험료가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지금 이걸 해지한다면 너무 큰 손해죠. 맞아요. 네. 네. 종신보험은 가입한 지 2달 정도 되셨는데요. 네. 어머님은 이제 이 종신보험이 5년 납입하고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저축보험으로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가입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종신보험은 해지로 진행을 해드렸고 종신보험은 7년 납에 3년을 유지해서 총 10년을 채우셔야지 환급금이 100% 좀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보험료를 매달 밀려가면서까지 이제 가입하실 상품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그쵸.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 대신에 얼마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관절 관련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5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따로 가족력이 없어서 다른 상품에 추가 가입은 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25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최근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라고 해서 관절 관련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5만 원 정도로 준비해드렸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관절보험 가입이 돼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물어보길 바랬죠. 제가 그거 맞아요. 바로 물어보시기만을 바랬습니다. 네. 관절보험은 단순 통원의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좋죠. 네, 수술 일자를 받거나 시술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알리르무를 작성하고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러면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건 네.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었지만 네. 뭔가 주사 치료를 받거나 네, 뭐 네. 수술을 받거나 하지 않았으면 가입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료만 받은 경우죠. 근데 왜냐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 질환 자체가요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딱 진료 받았으니까 가입 안 되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통원 치료 받고 약 처방 받으신 정도까지는 가능하세요, 가입이.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만 아니시라면 네, 사진 찍었어도 문제가 있어야 시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술이 없었다는 건 아직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그죠?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런 관절염 발병이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남편분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남편분이 이 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입하신 총보험료 44만 원 중에 12년도에 가입하셨던 22만 원의 선지급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요거에 사망보험금이랑 그리고 뭐 종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 있는데도 남편분 나이에 22만 원이면 비교적 잘 가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만 원의 암보험, 3만 원의 상해보험, 5만 원의 치매보험이 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셨죠, 전문가님? 네, 암보험은 이제 아버님 나이를 고려해도 되게 비싼 보험이고 가입하신 지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15군데의 보험사를 비교해서요. 동일하게 진단금 3천에 고액 항암과 로봇 치료비를 넣고 4만 원 가량 이제 저렴한 9만 원 정도로 다시 가입을 진행시켜 드렸고요. 상해보험은 알고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고 아버님께서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분 해지를 진행해서 10,000원대로 보험료를 절감했습니다. 치매보험도 가입 시기가 또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매 경중에 따라서 진단금만 있는 상품이라서 정리를 권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총 납입보험료를 4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12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게 뭔가 15곳의 보험사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이게 전문가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의 사연자분은 그래도 오래된 보험들이 좀 있어서 유지해야 되는 보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유지가 필요해요. 나눠주시고, 이런 거는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나눠주시고, 이런 거는 금액 대비 너무 안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라고 딱딱 할 말은 해주시고, 정말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아드님이랑 손주 분이셨어요. 아드님과 손주분이 매우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종합보험 하나랑 종신보험 하나 이렇게 쌍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종합보험은 4, 5년 전쯤에 가입돼 두신 거고, 뭐 혈관 질환, 뭐 진단금, 암 진단금, 뭐 부정맥, 항암 치료, 수술비 이런 것까지 좀 잘 빈틈없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서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보장은 없었고요. 네, 보험료도 16만 원으로 연령대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가입되어 있던 또 종신보험이었는데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아드님이랑 손주 이름으로 각각 2개나 가입이 되어 있었죠. 아니 그러면 혹시 어머님이 상속을 준비하신 거는 아닐까요? 왜 종신보험을 상속을 위해 준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어요. 네, 상속의 목적이 있다면 피보험자가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피보험자는 각각 아드님, 손주분 이렇게 돼 있었고 계약자는 어머님이라서 의미가 없는 계약이었죠. 이런 건.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보니까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랑 똑같이 이자 많이 주는 그런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물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물어보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을 전환을 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사망 위험률에 따른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사업비가 높아집니다. 네, 종신보험이니까 네네. 사망 시기가 가까울수록 수수료를 많이 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연금 상품에 비해서 연금 개시 금액이 훨씬 적겠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보정성과 저축성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손해세요. 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이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내가 알고 네. 있던 거랑 다르니까. 네네. 그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밀릴 정도로 그동안 부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돈을 많이 버는 이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험료를 200몇만 원이나 내는 거는요. 매달 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었다. 근데도 이걸 그동안 내어오셨다. 이건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드님과 손주분은 종신보험만 정리해드리고 네. 나머지는 유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아드님은 운전자 보험이 없으셔서 만원대 운전자 보험으로만 준비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어머님은 25만 원, 배우자분은 32만 원, 아드님은 24만 원, 그리고 손주분은 16만 원. 이렇게 총 보장성 보험료 97만 원으로 확 낮춰드렸고요. 추가로 50만 원의 저축 상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축까지. 네, 저축 상품의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2, 3년 내에도 내가 혹여라도 긴급 자금, 목적 자금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보험료 50만 원의 추가 납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수입이 좀 많다 그럼 최대 150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고 수입이 좀 적다 하실 때는 그냥 50만 원만 저축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연금 전환도 10년 이후에 가능하신데 보험이라는 게 저축이든 보장성이든 이게 다 동일하게요.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우리 엄마 마음은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머님의 고생을 자녀분들이 바라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시간이랑 나머지 돈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저축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요. 엄마가 장사를 하시는데 동네 큰 손으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보험 권유를 하시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큰 손이시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권유를 하실 때에도 좀 크게 권유를 하시는데 그거를 본인 자존심에도 거절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래 있으면 하나 더 줘. 뭐 이런 식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 둘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본인 것만 100만 원이 넘으시고 남편분 거 그리고 자녀 3명 거 다 합쳐서 거의 한 달에 300, 400만 원씩 보험금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복되는 건데 중복 보장 자체가 안 되는 거. 근데도 중복해서 가입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진짜 나중에 정말 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슬프지만 거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10대인 아들한테 가입이 몇십만 원씩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걸 권유하신 분들도 잘못이지만 일단 들어오지도 않고 아유 그래 줘 이렇게 하신 그 어머님도 맞아요. 사람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나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권유로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게 많다.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애 아빠, 뭐 우리 자녀들 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우리 가족들의 보험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우리 부모님을 위해 보험 점검. 자녀가 적극 나서자. 네. 둘째. 발병 뒤에 후회해도 아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부담을 줄여드리자. 아니 돼요. 이렇게. 아니 돼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최지혜, 김종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